못한 거야?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목이 가만 안 둘 거라고! 뭐야, 가던 길이나 가! 우리 나무거리 사람들이거든! 멍청아! 이 자식 딱 봐도 강해 보이잖아! 빨리 튀어! 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거기 뭘 그렇게 허둥지둥대는 거죠? 응? 방랑자? 이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요? 인질이니 양궁작전이니 소리를 지르면서 제 쪽으로 뛰어오던데. 그럼 당신한테 들키는 바람에 허둥지둥했던 거군요. 네. 근데 그 이름은 이미... 거기, 이게 무슨 일이죠? 지나가던 길에 도둑들을 잡아서 마침 계령원에 끌고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당신들처럼 소리를 듣고 온 사람입니다.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죠. 제가 저 사람들하고 잘 얘기해 볼게요. 수도의 사람들에게 조사받고 싶진 않으시겠죠? 다른 누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저희와 함께 계령원으로 가시죠. 간단한 일 같지는 않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젠니가 돌아오기 전에 소리가 났던 곳으로 가보자. 곤돌라를 타고 여길 떠난 것 같아. 단서가 끊겼으니 우선 젠니를 기다려보자. 자, 오래 기다리셨죠? 계령원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여전히 쉽지가 않네요. 수도회와 가문이 현재 어떤 관계인진 잘 아시겠죠? 신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도둑들이 암흑거리에 대해 말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계령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별 관심을 안 두는 곳이라서요. 무법자들로 구성된 패거리지만 모든 구성원이 자의로 가입한 건 아니에요. 많은 떠돌이들을 강제로 가입시켜서 범죄의 도구로 쓰던 집단이죠.
그런데 몇 년 전 누군가 혼자서 암흑거리의 고위층들을 모두 소멸시켰어요. 남은 세력은 큰 힘을 못 쓰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감옥에 있죠. 괜히 겁먹으라고 한 소리일지도 모르죠. 상대를 잘못 골랐지만. 응? 아까 도와달라던 사람이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발견한 거라도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떠돌이들이랑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의심된다는 거죠. 방랑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가 보네요.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으니까 저랑 어디 좀 가보시겠어요? 옛 암흑거리 입구요. 암흑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났다면 본거지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정확한 위치를 타격하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시죠? 과거의 경험이라고나 할까요?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결하죠. 이상하네. 내 기억이 틀렸을 리가 없는데. 누구냐? 여긴 우리 가면 형제 구역이라고. 형, 저 사람들 왠지 강해 보여. 쫄지 마. 우린 암흑거리를 다시 일으킬 사람들이잖아. 거기 가진 돈 좀 있어? 헛걸음했네. 심판! 아이차! 정말 미치소서! 잠깐,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게, 내가 강해 보인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어? 무슨 저주에 걸린 것도 아니고 여기선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긴다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도 여기서 큰 소리가 났거든. 우린 뭐가 무너진 줄 알았어. 근데 나와 보니까 웬 무섭게 생긴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칼부터 들이미는 거야. 잽싸게 도망쳤으니 망정이지. 2주 후에 나 겨우 돌아왔어. 가능성이야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다른 일 없으면 우리 먼저 가도 될까? 얌전히 갈게. 고작 그 정도 배짱으로 암흑거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그냥 겁주르고 해본 소리지. 한 명은 순진하게 생겼겠다. 다른 한 명은 일에 찌든 사람 같아 보여서 안 그랬으면 나도 안 덤볐어. 그래서 그 협박이 통하긴 했나요? 한 번도 안 통했어. 나머지 얘기는 계룡원에서 하시죠. 방랑자, 암흑거리와 오늘 발생했던 일에 관해선 계속 조사해 볼게요. 뭔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죠.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뭔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죠. 방랑자, 지난번 일에 관해서 전해드릴 게 있어요. 알아낸 바로는 놈들의 두목 이름이 타를로스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암흑거리와 함께 사라졌어야 할 이름이에요. 전에 누군가 암흑거리 고위층을 혼자 소멸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사람들 말로는 불빛의 야행자라고 하더군요. 불빛의 야행자요. 별로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뭐가 좋을까? 전부 하나씩 주세요. 오셨네요, 방랑자.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시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전부 하나씩 샀어요.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충분히 쓴데 굳이 또 쓴맛 나는 걸 찾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지난번 일 때문이죠. 사실 같은 일을 당한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 얘긴 그만하고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가문 직원 다수가 그날 밤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가문에서 경비를 강화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잡힌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입도 뻥긋하지 않는 데다가 따지고 보면 모두 경범죄에 불과해서요. 고문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진짜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전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죠? 단서를 알 만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가문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유일한 단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더 드실래요? 일은 오늘 밤 진행할 예정이에요. 잘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좀 쉬시죠. 호텔에는 이미 얘기해뒀어요. 저도 여기에 좀 더 있다 갈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에? 제가 다 해놨어요. 바로 쉬러 갈까? 아니면 상황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게 있나요? 라군나는 과거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어요. 당시 수도에는 큰 사건으로 수많은 인재를 잃었고 그로 인해 아주 오랫동안 혼돈이 이어졌죠. 맞아요. 수도회가 완전히 흠이 없는 집단은 아니지만 라군나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암흑거리는 바로 그 시기의 산물이에요. 흩어져 있던 무법자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키며 살던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혼란에 빠뜨렸어요. 심지어 수많은 떠돌이들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범죄 수단으로 삼기도 했죠. 수도회에서 여러 번 녀석들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곳곳에
놈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매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룡원에 꽁꽁 묶인 패거리 고위층이 던져졌어요. 그 사건으로 암흑거리는 철저히 파괴됐고요. 불빛의 야행자 그리고 타를로스라는 이름도 그 녀석들로부터 처음 알려진 거예요. 타를로스는 암흑거리에서 패거리의 두목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놈들의 말에 따르면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두목 그 자체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맞아요. 타를로스를 뽑는 방식도 아주 간단해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타를로스가 되는 거죠. 원래는 암흑거리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한 이름이었어요. 불빛의 야행자는 리나시타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던 이름이에요. 참 거창한 이름이죠. 라군나는 과거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어요. 당시 수도에는 큰 사건으로 수많은 인재를 잃었고 그로 인해 아주 오랫동안 혼돈이 이어졌죠. 그땐 지금과 달리 밤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무법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체 모를 누군가가 시민들을 괴롭히는 무법자를 여러 번 막아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죠.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은 그 사람을 시민들은 불빛의 야행자라고 불렀어요. 홀로 타를로스와 그 패거리 고위층을 제거한 후로 불빛의 야행자는 사람들의 눈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궁금하신 게 있나요? 푹 쉬세요. 오늘 밤은 할 일이 많으니까. 아, 존경하는 월기관을 쟁취한 자이시여,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당시 수도에는 2차 흑조 때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이라 라군나의 질서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지요. 그때 수도회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에서는 범죄와 혼란이 들끓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활약을 시작한 것이 바로 불빛의 야행자입니다. 당시 계룡원 앞에는 매일 꽁꽁 묶인 범죄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분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치안이 좋아지니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신 걸지도 모르지요. 그분께 수호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참으로 기묘한 때였습니다. 그분의 행적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추측도 생겨났죠. 그분의 행동이 수도회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 형제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호신의 구원의 뜻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랑자님. 예약은 이미 젠니님께서 해두셨습니다. 체크인부터 도와드릴까요? 물어볼 상대를 잘 찾으셨군요. 저도 예전에 불빛의 야행자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라군나는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암흑거리 패거리를 만나게 되었죠. 불빛의 야행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갖고 있던 돈을 전부 뺏겼을지도 모릅니다. 제 한 달치 월급이었죠. 움직임도 빠르고 날도 어두워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에서 빛이 나던 건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불빛의 야행자라고 불리는 거겠죠. 어서 오십시오, 방랑자님. 예약은 이미 젠니님께서 해두셨습니다. 체크인부터 도와드릴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으러 왔었쥬? 손님들한테서 들은 적 있어.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쥬? 그래도 그놈들은 전부 강한 사람들 앞에서만 설설 기지. 약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양아치들이니까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쥬? 꽤 오래전 일이고
불빛의 야행자가 활동했던 지역들도 전부 위험한 곳들이었다고 했죠. 치안이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말였죠. 어서 오십시오, 박랑자님. 예약은 이미 젠니님께서 해두셨습니다. 체크인부터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방으로 안내해드리죠. 방랑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 조금 더 쉬시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이 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뭐죠? 피해를 입은 가문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당신 한 사람만 파견한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면 상대가 미리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계룡원에서도 사람을 체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다 몇몇 수도회의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몬텔리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나길 바랄지도 모르거든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그게 가장 궁금한 건가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오래 붙어 있다간 비밀이고 뭐고 전부 들켜버리겠어요. 사실 그때 타를로스와 암흑거리 고위층을 처리한 건 바로 저였어요. 제가 바로 그 불빛의 야행자거든요. 제 입으로 이 이름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클리셰대로라면 이런 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밝히는 거 아닌가요? 클리셰라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런저런 오해로 헤어지기도 했다가 결국 한쪽이 죽기 직전 다른 한쪽의 품에서 진상을 밝히고 그 사람을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만든다. 뭐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저도 취미생활 정도는 한다고요. 정체를 감추는 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궁금해하면 그냥 얘기해주면 되죠. 어차피 얘기 못할 상대도 아니고요. 가문에서 저를 보낸 건 머릿수가 많아지면 상대가 미리 알아챌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정체를 감안한 결정이기도 해요. 확실히 말해두는데 전 한 번도 그렇게 절 불러본 적 없어요. 그때도 그냥 제가 내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별명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도
그 별명과 지금의 당신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답게 행동해야죠. 그럼 타를로스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씀이네요? 모르겠네요. 그냥 했던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니까요. 그냥 마무리 짓는 거죠. 일이 잘 끝나면 야식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당신이 온 힘을 쏟아야 할 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적당히 해결하고 나머지 힘은 이따 야식을 위해 남겨두는 건 어떠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흩어져서 잠복하는 게 좋겠어요. 꼬리가 쉽게 잡히나 확인해보죠. 아무리 봐도 젠니는 적당히 해결만 할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지켜보자. 나왔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총도둑 같은데요? 좋아요. 언제 시작할지는 방랑자한테 맡길게요. 저는 이쪽에서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나 망을 볼게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나에게 역시 숨어 있었군. 하지만 걸려든 건 너야. 얘들아, 대치와. 제가 갈까요? 저 혼자면 돼요. 속전속결 이름으로. 어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다행히 두목께서 이걸 주셨지. 같이 잡죠. 뭔데 이렇게 빨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풀어줘? 내 인질, 아니 에코질인데.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아침 식사 준비를 망칠 순 없죠. 말해. 너희 뒤에 있는 게 누군지. 우선 데리고 가죠. 뭐든 나오지 않을까요? 아쉽지만 이놈은 그저 전달책에 불과한 것 같네요. 저희가 찾는 사람은 아니에요. 혹시 날 찾고 있었던 거야? 내 이름은 코린이야. 나랑 내 동료들을 도와줘. 그 전에 당신의 신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난 암흑거리에서 왔어. 그런 게 아니야. 암흑거리는 예전에 소멸한 패거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본거지였던 곳을 가리키기도 해.
암흑거리의 입구는 못 쓰게 됐던데요. 타를로스가 한 거야. 비밀 입구가 또 있거든. 원래 거긴 우리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그 사람은 암흑거리는 패거리의 땅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말했어. 계속 암흑거리에서 살고 싶으면 무조건 그 여자의 말을 들어야만 해. 예전처럼 훔치고 사기를 치고 뺏은 걸 전부 갖다 바치는 거지. 안 그러면 두들겨 맞아야 하니까. 빠져나간 놈이 있었나? 예전 암흑거리와 똑같은 방식이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타를로스라고 믿는 건가요? 그 여자를 믿거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야.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잠깐 비켜드리죠. 방랑자? 코린, 제 친구를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라면 저도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란 상호적인 거죠. 도움을 청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경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금일 작전 종료. 체포한 사람들은 이송하고 각자 퇴근하도록. 하긴 그쪽에서 발견한 건 없나, 제니? 이쪽도 별거 없다. 내일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 이제 저희만 남았으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단말기. 타를로스한테도 단말기가 있어. 그 여자를 엄청 강한 에코로 변하게 해주는 단말기야. 단말기라. 그 단말기를 준 것이 가문 사람이라 무서워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의심하지만 외부 사람인 월계관을 쟁취한 자는 신뢰하는 거고요. 미안해. 아니요. 피해자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랑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들 퇴근했으니 어쩔 수 없네요. 가문의 일원으로서 저한테는 단말기가 악용되는 걸 막을 의무가 있거든요. 나중에 총 책임자님한테 초과 수당이랑 휴가를 2배로 요구해야겠어요. 왜 하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타를로스는 우리가 암흑거리에서 나오면 눈을 전부 가리게 한 다음 중개인을 시켜서 집합 장소까지 데리고 가게 해. 우리가 새로운 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중개인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줄게. 저기가 중개인의 은신처야. 엄청 교활한 사람이라 조금만 위험하다고 느껴도 바로 곤돌라를 타고 도망갈 거야.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소란 피우는 일은 저한테 맡기시죠. 마무리는 당신에게 맡길게요. 평소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 그럼요. 이것도 업무의 일부죠. 이리 와! 그럼 여기서 잠깐 놀아줄까? 먼지가 되라!
잠깐만, 당신 암흑거리 입구 때문에 온 거 맞지?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미 잡힌 거 버텨봤자 두들겨 맞기만 하겠지. 내가 또 줄을 기막히게 타거든. 그것 덕분에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살았지. 방랑자, 그쪽 상황은요? 준비해둔 빠른 교섭은 필요 없어 보이네요. 전부 다 말하면 바로 출발하세요. 가문 직원들도 거의 다 준비됐으니 나머진 그들한테 맡기죠.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코린, 당신도 전에 타를로스가 시키는 대로 하셨나요? 아니, 방랑자가 한 말 잊으셨나요? 믿음은 상호적인 거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안 하면 때리는 걸 어떡해. 그럼 나중에 계룡원에 전부 얘기하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뒤에 숨지 않기 할 수 있겠죠? 알겠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자, 빠르게 해결하죠. 안에서 악취나 안 났으면 좋겠네요. 걱정 마. 전에는 하수구였지만 이미 오래전에 폐쇄됐거든.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곳이야. 내부도 전부 고쳤어. 안에는 수도관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데 그걸로 계급마다 공간을 나눠놨지. 타를로스는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악마는 항상 지옥에 있다. 주교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이치겠죠. 방랑자, 가면부터 쓰세요. 가면을 쓰면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둘 다 정체를 들키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요. 난 두 사람 다 모르는 척할게. 따로 말해둘 필요는 없겠네요. 가죠. 이번 일을 깔끔하게 끝낼 기회예요. 길은 저수조 아래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직접 잠수해서 내려가야 할까요? 배수 장치는 바로 옆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이건 뭐죠? 연타 장치야. 문을 열려면 계속해서 강하게 쳐야 돼. 우리 같은 떠돌이들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이 조각상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수문을 열 수 있어. 근데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할까요? 그건 사실 나도 여긴 처음 온 거라 생각해 볼게. 기억해낼 수 있을 거야. 단서가 없다면 믿을 건 직감이죠. 조각상의 앞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을 향하는 게 보통인데 벽을 바라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면이 다 중앙을 향하게 회전시키면 어떨까요? 일리가 있네요. 전부 중앙을 보게 한다.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제 길도 생겼으니 계속 앞으로 갈까요? 메아리, 울려 퍼져라! 효과가 있었으면. 찢어줄게! 이리 와! 그럼 여기서 잠깐 놀아줄까? 내 앞길을 막지 마! 위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구해줘서 고마워. 너무 오랜만이라 여기 파이프가 있는 걸 까먹었어. 이리 와! 속전속결! 빛과 함께 사라져라! 효과가 있었으면.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라, 못 보던 얼굴이 좀 많네.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항복할게. 아니, 난 아무것도 못 봤어. 타를로스한테 들러붙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아마 진심으로 따르지 않아서 밖으로 내쳐진 걸 거야. 근데 여기엔 다른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여긴 항상 여럿이서 지키고 있었거든. 우리가 탈출하는지 아니면 몸수색을 해서 우리가 돈이 되는 걸 숨기진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어. 하루는 몸수색을 하다가 여러 명이 물건을 감춘 게 발각된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은 손가락이 전부... 죄책감 가질 것 없어요. 전부 타를로스의 잘못이니까. 허점이군. 찢어줄게. 이리 와. 그럼 여기서 잠깐 놀아줄까? 내 앞길을 막지 마. 여긴 버려진 곳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작동하는 거죠? 타를로스가 사람을 보내서 수리했거든.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려는 건가요? 그게 다가 아니야. 타를로스는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는 걸 막지 않았어. 심지어 자기를 이기면 새로운 타를로스가 될 수 있다고 도발했지. 하지만 결국 도전자들은 모두 에코로 변신한 타를로스에게 패배했고 몸에 얼음물이 끼얹어진 다음 이 통로에 던져졌어. 머리를 식혀주기 위해서라고 타를로스는 그랬지. 농담치고는 끔찍한 소리를 하는 인간이군요. 제가 처리할게요. 힘을 아껴두세요. 앞에 매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게다가 바람이 아주 강해서 어느 정도 무겁지 않으면 바람에 휩쓸릴 거예요. 다행히 이 정도면 제 방패로 버틸 수 있으니까 모두 제 뒤에 숨으세요. 따라오세요. 이거 끌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앞에 스위치가 있어. 근데 원래는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아까도 그렇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있어야 정상일 텐데요. 지금 상황은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좀 더 서두르죠. 이게 펜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야. 일단 이걸로 펜을 멈추는 게 좋겠어요. 위층이 바로 암흑거리의 생활구역이야.
왜 아무도 없죠? 이럴 리가 없는데. 경비원들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도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호할아버지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여기에 계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주변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중. 방랑자, 그쪽 상황은 어떻죠?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발견한 정보를 봐선 여기 사람들은 모두 강제로 끌려간 것 같아요. 동료가 남긴 암호를 발견했는데 빨리 뛰라는 뜻이었어. 다들 위험에 처한 게 분명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정말 계룡한 짓이었다면 수도회가 진작에 공적을 선전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은밀한 건 그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야 끝났네. 그놈의 늙은이들 더럽게 무거워가지고. 우리 쪽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면 이동하자고. 그러게요. 빛과 함께 사라져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놀아줄까?
여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타를로스 다 어디 있지? 너희 대체 누구야? 코린? 타를로스님 말씀이 맞았어. 믿을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쓰레기 자식들. 이렇게 빨리 주인님을 배신하고 새 친구를 사귈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몽둥이가 별로 안 아팠나 보지? 타를로스님이 이놈들을 처리하고 나면 너도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잘 됐네. 너희 주인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겠어? 우리가 마침 죽고 싶어서 환장한 참이거든. 비밀의 문 뒤 창고에 있어.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난 몰라. 말해. 다들 어디로 갔냐고. 난 말 못해. 자해를 할지언정 불지는 못하겠다. 보아하니 직접 타를로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움직여야 돼요. 코린, 내가 길을 안내할게. 아니요.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친 적은 몇 명 안 돼요. 놈들이 아직 여길 뜬 게 아니라면 앞에는 전보다 몇 배 더 많은 적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계속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신이 걱정하는 거죠? 나는 호할아버지와 다른 분들을 찾고 싶어. 그리고 내가 길을 안내해주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잖아. 아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호할아버지랑 다른 분들은 항상 나를 잘 보살펴 주셨어. 두 사람이 빨리 타를로스를 쓰러뜨리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야. 나도 알아. 난 약하다는 거. 하지만 힘을 내야 할 때도 있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두를 구해내려면 겁쟁이처럼 숨어선 안 되잖아. 안 그래?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면 금방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바람 좋네요. 부탁할게. 속전속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강한 바람이네요. 이번에도 제 뒤로 숨으세요.
코리는 오지 말게 하세요. 무슨 일이야? 아직 살아 있어요. 이분도. 젠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와도 돼요. 다들 누군가 위에서 던진 거예요. 숨은 붙어 있지만 당장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자가 알았어야 했는데. 이 목소리는 코린이니?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거라. 놈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위치가 발각된 것 같으니 떠나기 전에 우릴 처리한다고.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우린 늙어서 도망갈 힘도 없단다. 우릴 받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일어나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워있는 게 더 편하구나. 이곳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 탈로스가 갑자기 오지 않았어도 진작에 넌 여길 떠났겠지. 넌 오래전에 그 금고 채용 시험에 합격했잖니. 그런데 그 깡패들 때문에 억지로 여기 돌아온 거지. 여기 상황은 항상 이렇게 변덕스럽단다. 타를로스가 쫓겨나면 새로운 타를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새로운 타를로스라. 빨리 도망가거라. 안전이 제일 중요해. 자넨 아베라르도 금고의 젠니라고 합니다. 거긴 코린이 갔던. 네, 저희가 여기에 온 것도 코린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수첩 예방책 제8조에 따르면 저희는 소속 직원들이 입사 시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코린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입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저희한테는 코린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젠니, 코린, 이게 사실이냐? 네? 네, 맞아요. 젠니는 엄청 대단하거든요. 손가락 하나로 곤돌라도 뒤집을 수 있어요. 입사 시험 때 직접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하지만 타를로스의 에코도 보통이 아닐 텐데. 저도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월계관을 쟁취한 자도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죠? 월계관을 쟁취한 자는 혼자서 회유의 고리를 바다로 돌려보냈어요.
불빛의 야행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코린, 여긴 당신에게 맡길게요. 제 단말기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요. 가문 사람에게 연락해서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방랑자, 미안하지만 약속을 어길 것 같네요. 적당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여기에 고여있는 물은 기둥 위의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는 것 같아요. 덮개부터 열어야 하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으니까 힘으로 열어보죠. 과거가 남겨진 증표. 아까 가면을 벗은 건 그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안 그러면 제 말에 설득력이 안 생기잖아요.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은 예외로 하죠. 나에게 맡겨줘요. 그럼 그 직원 수첩 예방책 제8조도 거짓말인가요? 당연하죠.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 눈 앞에 있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릴 힘들게 만든 놈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려는 거고요. 그래야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빛에 이끌려! 효과가 있었으면
그럼요. 그럼 여기서 잠깐 놀아줄까? 내 앞길을 막지 마! 먼지가 되라! 괜히 시간만 버렸네. 박낭자,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혼자서 타를로스를 해결하려는 건가요? 네. 좋아요. 당신은 단말기가 악용되는 일을 막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때 도망친 놈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신 거겠죠. 이럴 때만 나곤나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럼요. 이것도 업무의 일부죠. 부탁할게. 없네요. 이동하죠. 날 찾는 건가? 내 부하들이 신세 많이 졌다고 들었어. 수트랑 휘장을 보아하니 몬텔리 가문의 졸개들인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아까 얘기했었죠. 나머지는 당신한테 맡길게요. 그럼요. 이것도 업무의 이리 와! 내 앞길을 막지 마! 먼지가 되라! 내 앞길을 막지 마! 부탁할게. 내 방패가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 먼지가 되라! 먼지가 되라! 내 앞길을 막지 마! 부탁할게. 먼지가 되라! 내 앞길을 막지 마! 먼지가 되라! 이게 의존하고 있구나! 말도 안 돼. 타를로스님까지 패배했다니. 잠깐, 저
불타는 하얀 머리, 그리고 등에 있는 성은 설마 그럴 리가? 불꽃 같은 긴 머리. 그 불빛의 야행자인가? 넌 오래전에 사라져야 했을 텐데. 그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다 있었구나. 평소랑 이렇게나 다른 모습이라니. 우연이네. 타를로스도 오래전에 사라져야 했을 텐데. 도망쳐! 의리 없는 녀석들! 잠깐! 불빛의 야행자! 너도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약육강식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 아뭇거리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어. 난 그냥 질서를 따르는 것뿐이야. 질서니 뭐니 하기 전에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지. 날 봐라, 겁쟁이. 제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질서를 따르는 것뿐이랬지. 죽어가면서 용서를 빌 힘조차 없었던 경험이 있나? 제발 살려줘. 닥쳐. 내가 직접 알려주지. 약골 자식. 질서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젠 나를 두려워해라. 끝까지 지켜볼 거다. 네가 다시 일어서려 하든 복수를 꿈꾸든 상관없어. 몇 번을 시도해봤자 내가 헛수고로 만들 테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내가 졌어. 고마워요. 슬슬 가문 사람들이 올 시간이네요. 잡혀서 추궁당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땡땡이 칠까요? 담당자한테 호출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좋죠. 나중에 담당자한테 신청하면 되죠. 뜯어진 수트도 신청해야 하고요. 네, 가죠. 부자의 경호원이 된 후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큰 불만은 없다. 여유도 생겼고 시간이 벌써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응.
감사라.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던가? 그때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 대신 나서줄 사람을 바랬지. 산책도 나쁘지 않네. 넌 뭐야? 끼어들지 마. 넌 어제 야, 너도 들었어? 그거 있잖아. 불빛의 야행자. 참나. 일하러 가야지. 아무튼 이게 그 거창한 별명의 진짜 유래예요. 현실의 영화 같은 일을 기대하면 안 되죠. 이 성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모두 수많은 일상이 얽혀서 일어나니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얼마나 오래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 늦지 않는지, 점심시간에 언제 식당에 가야 갓 나온 타코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세로 누워야 빨리 잠들 수 있는지. 일상이란 건 아주 작은 악의로도 쉽게 깨질 수 있지만 또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런 거창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뿐이거든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머릿결이나 뿔을 관리하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그때는 혼자였고 괜히 정체를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귀찮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커지기만 했어요. 성급한 행동이 화를 부른 거죠. 감은 사람이 절 찾아왔거든요. 뒷수습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절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직한 거죠. 어쨌든 업무 내용도 비슷하고. 왜요? 실망했나요? 선한 본능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문제의 뿌리를 잘라낼 수는 없지만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부드럽게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굳이 담아두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담아둘 생각도 없었는데요. 인간 쓰레기 치우는 일이야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복잡할 뿐이에요. 게다가 방금 말한 내용은 사실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메비우스의 띠를 끊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칼날이라는 거죠. 정작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걸 보니 더 심란해지긴 하네요.
눈치 못 채셨나요? 당신의 도움으로 카니발이 순조롭게 열린 후로 라군나는 전보다 더 활기차졌고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훨씬 많아졌어요. 제가 방금 그랬죠? 일상은 아주 작은 악의로도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안정적인 삶이야말로 그 원인을 줄이고 일상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건 제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아기도 점점 줄어들고 저도 나설 일이 줄어드니까 제가 원 없이 잘 날도 언젠간 오겠죠? 그럼요. 일상이잖아요. 항상 생각하던 거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기꺼이 나서줘서 다행이에요. 당신의 한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한하겠지만 크든 작든 당신은 여전히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네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미안해요. 버릇이 돼서. 뭐 좋아요. 됐어요. 이제 그만. 참, 이거 받으세요. 제가 사용하던 무기예요. 비밀을 지키는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럴 리가요. 방해가 될 수는 없죠.